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이 2월 17일 맞나? 2월 17일 시간 06시 18분. 대기 온도가 영하 0.6도, 영하 1도 정도. 어제보다 살짝 내려갔네요. 올라갔네요. 아침에 오늘 이제 근력 운동하고, 어제 배차 받은 거 돌고, 그냥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거의 이제 한 50여 페이지 남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염을 하는 장면으로 더 가네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좌파와 우파 쪽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영민한 머리가 계셨던 것 같아. 정지야, 정지야, 정지야님의 아버님, 빨치산 얘기는. 결국은 누가 그러더라고. 정치라는 바틀이 있으면 그 정치 바틀은 헤게모니라고 봤을 때, 그 헤게모니를 주고 그 바틀에 어떤 라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니까 뭐 리퍼블릭이 됐든 데모크라식이 됐든 그런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 헤게모니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그 라벨을 띄고 자신의 라벨을 붙인다. 그 제 생각도 그래요. 뭐 그 얘기까지는 그 사람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그 바틀 안에 있는 것은 민생이고, 위에서 얘기하는 민중들의 삶의 가치 아닐까요? 가치. 그게 바로 정치의 헤게모니 속에 일어나는 유물론이다, 자유민주주의다 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예전에 헤겔이라는 분을 가지고 동국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 하시던 분한테 좀 강의 들었는데, 상당히 좀 넘사벽이더라고. 이론 자체가 넘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에 관련된 내용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걸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면면이 내려왔던 어떤 권력 투쟁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라벨 쟁탈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얘기 가끔씩 할 것이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남이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도 좋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구에 내려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그분의 정적들이 이명박이었죠, 당시에. 이명박이 아니었나? 이명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그 칠곡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칠곡휴게소라는 게 있고, 그 경남 쪽에 부산 기장 쪽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이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리튬 폴리미드 그때는 이제 리튬 폴리미드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시장에 뿌려지고 이럴 텐데, 그 캔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큰 설비를 제가 납품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설계, 제작, 납품까지 이제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중간에는 그 한 업체가 꼈고, 업체 하나가 꼈고, 그쪽 내 클라이언트는 이쪽이고 엔드 유저는 이쪽이지. 그래서 그 캔이 뽑아져 나오면 뭐 그쪽 그 각형을 뭐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쪽에다가 납품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캔 유분이잖아요. 기름 찌꺼기 보통 그거를 제거하는 습식 설비를 만들었어요. 약간 설명드리자면 그 설비는 한 10m 이상이었어요. 폭도 한 2.3m고 각 그 차트별로. 근데 로딩하고 언로딩이 공교롭게 아주 같은 구간이었어. 로딩 빠지고 언로딩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통은 따로따로 했는데, 이 구간은 로딩과 언로딩이 같은 구간이었어. 기존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였겠죠. 근데 저도 안 해봤고, 어쨌든 그런 거를 로타리 타입의 습식으로 해서 그걸 개발을 해서 입고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일을 마치고 나서 7국 휴게소에 가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은 수개월 전에 자신의 그 여당 내에 있는 그 대통령 경선을 치르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테러를 당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테러를 당해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일약 그 테러가 그녀에게 일약 그 대체할 수 없는 여당 내 독보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테러로 인해서 본인이 공교롭게도 여당 내 당권 1위, 압도적인 1위를 하게 됩니다. 왜냐? 그 테러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게 된 거예요. 측은함. 그게 바로 또 정치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일방적인 테러라 보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그의 어머니의 죽음, 그의 아버지의 죽음, 개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가 그의 남동생의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지속적인 대마관리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감옥을 들락달락거리고, 그런 와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녀를 아마 픽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인해서 정치적으로 성숙돼가는 어떤 그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으로 그녀는 어느 순간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많은 정적들이 이제 뭐 정수장학회라든가 그녀의 뜬모를 개인사를 파헤쳐가면서 뭐 경합을 벌이면서 이명박에게도 뭐 치명타를 입었고, 그래서 좀 물을 먹다가 두 번째에서도 좀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는데, 이 말이지 그때 박근혜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의 한 지지자가, 아주 극렬한 열성 지지자가 면도칼로 그냥 오른쪽 뺨때긴가를 그냥 그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안 오는 와중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날 기장에서 올라오면서, 부산 기장에서 올라오면서 봤어요. 이렇게 딱 봐도 한 15m 정도인데, 거기가 휴게소잖아. 7곡 휴게소지만, 휴게소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연찮게도 그날 3시 화창했어. 약간 늦가을이었나? 근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보좌관도 없었어. 화장실 가는 거였을 거예요, 화장실. 보좌관들이 다 남자여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걸어오는데, 나하고, 마치 이렇게, 제 생각엔 그림처럼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고, 나 한 사람 오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섞이는 사람도 없고, 나 얼마나 민망한지. 근데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그분이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 그 특유의 그 미소가 있으세요, 그분은. 약간 소리가, 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외모는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튀는 옷을 입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그 빈티지한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뺨을 이렇게 직시는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 그 타이어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렇게 진한 화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식을 해서 그러는지 그분이 약간 도톰한 것 같기도 하고, 뭘 이렇게 뭡니까, 그 살색 나는 그런 거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상처 자체가 깨끗해가지고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례까지 했어, 목례. 어. 근데 낯선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거기는 좀 그 테러가 있나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지나고 가서 이제 내 차에 타는데, 그때 이제 K7이었는데, 딱 K7은 산지 한 1년도 안 됐다 딱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저쪽 진영은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그 테러를 당했는데도, 낯선 남자가 쓱 지나가는데도 아무 제한도 없어. 내가 막말로 어떤 상대 진영이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야. 하긴 뭐 아베조차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게 됐으니 총 맞고, 참. 하여튼 그런 그 보안에 관련된 그런 걱정을 해줬던 것 같고, 그녀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 그녀가 항상 얘기하는 민생에 힘을 쓴다고 했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 하는 것도 봐도 똑똑하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똑똑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좌충우돌이고, 좌충우돌하면서 지도자로서 걸러야 되는 어떤 에이전트 비용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당시 1948년, 45년 신생 독립국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리스크를 안고 억압해야 되는
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가면서 기초질서를 제한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땅땅하게 준비된 대통령, 어? 그리고 어디서 치고 들어오지 않고 밑에서부터 정치를 밟아가면서 정치, 경제, 외교,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져왔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됐어.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서청원이라는 사람을 좀 계속 주목을 했어요. 서청원은 어차피 친박근혜파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에 의해서 제거됐고 감옥까지 갔었어요. 총대 메고 갔는지 그랬는지. 서청원이 같은 경우는 1세대 그 박정희 독재에 항거했던 1세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응? 대학생 데모의 아주 큰 거목이었어요, 예전에. 그 밑에 지금 서청원 밑에 누구죠? 호남방직 그 했던 한때 그 한나라당 거대 여당의 대표로도 옥새 공천권 관련된 내용으로 부산까지 내려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두 분 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에 끌어들인 거죠. 사면을 시킴으로써. 당시에 유신 때 격렬한 그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이 있고, 그가 그래서 이제 서청원을 복귀시키는 걸 보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제 기시감이 있었어요. 박근혜가 되면 자신을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 갑인지 을인지 그 보궐선거를 했었어야 돼요. 중간에 그 사람이 그 100만원 이상의 그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를 받고 낙마하고 도중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그 서청원이 지명이 됐어요. 당연히 서청원이 되고 있죠. 당당하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무궁화 달고 들어오라는 얘기지 뭐. 원내로. 그때 이제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막바지에 이른 거지. 막바지에 이르러갖고 한 아주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 서청원 대표, 서청원 후보지 그 당시. 서청원 후보는 뭐 그냥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하여 최선방에 있는 무사로서의 이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총애를 받고 그냥 전폭적인 당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그냥 뭐 전면에 건물에 막 어마어마한 플랜카드 붙고 흔한 얘기로 그 똥파리들, 그의 이제 살아있는 권력 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원내로 들어오면 또 그 밑에서 또 하나의 권력 그 우선 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드글드글 하더라고. 버스 정류장 그 옆이었는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한데 근데 그 옆에 한나라당 그때 당대표가 유세를 끝마치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밤 늦었는데 그 서청원이라고 쓰여진 그
가슴띠를 다시 이렇게 조여 매더라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녁 늦게 온 건지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 일이 생각나네. 여당 대표도 이렇게 와서, 서청원이라는 사람의 보궐선거를 위해서 아주 막, 엄밀히 얘기하면은, 서청원이 선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가 박근혜 정부를,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정부가 몰라 그러기로 가는데 커다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서청원이라는 사람을 그때부터 주목하게 되는데 결국은 쪼그라져가지고 정치적인 인생이 지금 거의 그 서청원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부터. 홍준표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건가? 홍준표는 참 올드보이에요. 올드보이. 이와같이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치의 밭을 주장했던 공병 속에 내 헤게모니를, 나의 당, 나의 헤게모니를 갖다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정치일 뿐이지, 그 정치의 병을 깨가면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는 명분이죠. 어떠한 명분도 그 병에 있는 라벨을 바꾸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 유리를 흠집을 낼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오명을 받게 됩니다. 그 유리를 깨물어서 나왔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속적인 국가의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 정치적인 라벨을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해검을 위해서 싸우는 직업이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절주절 얘기하는 금요일 하루입니다. 금요일 하루. 사주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입니다. 조석사태였습니다.